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슈퍼매치가 열렸습니다. 양 팀은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라이벌전을 치렀는데요. 서울은 지난 첫 번째 슈퍼매치에서 승리한 이후 8경기에서 3무 5패를 기록,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은 최근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느새 리그 우승 경쟁에 뛰어드는 팀으로 변모했는데요. 양 팀은 이번 경기에 들고 나온 전략 자체도 상반됐습니다. 변칙적인 지공 전술을 들고 나온 서울과 선수비 후역습으로 맞선 수원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이 기성용을 활용해서 보여준 변칙 전술, 그리고 이에 대응해 승리를 챙긴 수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서울은 홍준호와 황현수가 센터백 라인을 구성했고, 중원에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기성용을 내세웠습니다. 원정팀 수원은 제리치와 김건희가 전방에서 트윈타워를 형성했고, 국가대표에 승선한 슈퍼루키 정상빈이 벤치에서 대기했죠. 서울이 준비해온 전술은 상당히 변칙적이었습니다. 우선 수비 시에 오스마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3백을 형성했는데요. 이는 수원의 투톱을 제어하고 수원이 가장 잘하는 이선 침투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황현수와 홍준호는 위치에 상관없이 수원의 투톱을 항상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있으니까 수원 삼성이 정말 탄탄하게 지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득점도 많이. 선수 시절에도 이게 좀 불의를 못 참는다 그럴까요? 자, 일단 연결됐어요. 자, 나왔네요. 헤더 경합, 제리치가 함께 떴습니다. 김건희와 제리치. 하지만 팔로세비치, 기성용이 지키는 중원은 기동력에서 큰 약점을 보이는데요. 팔로세비치는 최성근을 견제하며 수원의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기재 쪽으로 갑니다. 기성용이 혼자 버티고 있는 이곳은 큰 위험 요소였죠. 파울은 또 오늘 또 조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의 강한 압박에 밀려 자기 진영에서 공을 뺏길 경우 이를 커버하기 힘들었고, 김민호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김민호 아크 쪽 끌고 갑니다. 김민호 열렸어요. 김민호! 슈퍼매치 첫 번째 선제골 만들어내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자, 슬라이드 수원이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올 때 기성용과 팔로세비치만으로는 중원을 통제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죠. 좋습니다. 그리고 빙글 돌아서면서 앞으로 찔러줍니다. 한 번 더. 잘 돌았어요. 제리치 넘어지면서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PK를 내주며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수원의 선제골을 만드는 김건희 슛골! 선제골 수원 삼성이 만들어냅니다. 김건희의 선제골 1대0 앞서는 수원이 지공을 펼칠 경우 크게 문제되진 않았지만 수원이 빠르게 역습으로 올라올 때 가장 취약했던 서울의 수비였습니다. 김민호가 김건희 안쪽으로 스루 패스. 자, 넘어지면서 두 번째 골 역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죠. 한 번 더 치고 빠져나왔어요. 자, 김건희 살아있어요. 김건희 윤정규가 따라오고요. 몸싸움에서 이겨냅니다. 김건희 골 김건희 자, 수원이 들고 나온 역습 위주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서울이 내세운 기성용과 팔로세비치의 중원 수비 형태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실패였죠.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 이번엔 서울이 준비해온 공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성용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오스마르는 수비 때와는 달리 위로 올라오며 중앙에 자리했고, 기성용은 이렇게 우측면으로 빠져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이겨내니까 그냥 가운데로 침착하게 득점. 일단 기성용은 수원의 5명이 형성하는 수비 블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뿌려줄 수 있었죠. 또 한 가지는 김민우를 높은 위치로 끌어내면서 수원이 형성하는 3명의 촘촘한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공간을 조영욱과 팔로세비치가 활용하는데요. 지금 유효 슈팅도 좀 만들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볍게 찍어서 올려주는데 헨리, 기성용. 이 공간으로 넘나들면서 수원 센터백 헨리의 압박을 유도해냈죠. 그리고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서울의 이날 전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원터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조용의 낮은 크로스. 대학교 출전을 기대하는 수원 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열어냈어요. 조용욱.
조용히 주고 자 돌아섭니다. 윤정이 뒤로 살짝 빼면서 발로세비치 왼발로 확실히 감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평소와 다르게 좌우 윙백이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하지 않으면서 수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잘 돌았어요. 제리치. 수비적으로 철저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수원이었는데요. 중앙으로 끌고 들어.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공격수가 없던 서울은 이를 공략하기 쉽지 않았죠. 계속해서 수원 삼성 수비수들이 먼저 터치를 하면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원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면서 대형이 무너졌을 때가 서울에겐 기회였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수원 삼성 팔로세비치에게 연결하고 다시 자 돌아서기 직전 그리고 이태서 연결. 자 중앙으로 줬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이태서 다시 발로세비치. 뜨고 말았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가는 발로세비치의 왼발 슈팅. 동점을 만들지 못하는 서울입니다. 후반전이 되면서 수원은 수비 형태에 변화를 줍니다. 전반전의 위험 요소라고 하면 김민우의 수비적인 과부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올 시즌 6라운드에 해당한 홈패배 서류까지 오늘 수원에서도 좀 많은 기성용을 견제하는 것뿐 아니라 측면과 후반까지 신경 써야 했던 김민우의 수비 부담이 수원에게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였죠. 박건하 감독이 후반전에는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제리치의 수비 가담인데요. 전반전과 다르게 제리치가 기성용의 위치로 쫓아가며 수비를 도왔습니다. 최고의 히트작 메탄소년단의 센터. 덕분에 김민우는 위로 올라오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서 서울이 공략하고자 하는 공간을 미리 틀어막고 자리할 수 있었죠. 기성용 자 빙글빙글 돌면서 살짝 밀어주고 조용우. 게다가 57분 제리치와 정상빈을 바꿔줍니다. 정상빈의 장점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 시에도 주변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이번엔 정상빈이 기성용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성용. 결국 서울은 기성용이 정상적으로 중앙으로 이동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수원이 이번에는 강현묵을 빼고 고승범을 투입하죠. 적극적인 투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태석 쪽을 봤는데요. 이태석 따라갑니다. 이제는 기성용을 고승범이 압박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그 당시 구성은 사실 감독이 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 구성으로 벤치도 굉장히 좀 탄탄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게다가 고승범의 투입으로 에너지 레벨이 더욱 높아진 수원을 상대하기엔 기성용, 팔로세비치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죠. 기동력이 가장 큰 강점인 수원의 중원을 상대로 서울의 두 미드필더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따라. 자 김민우 수 있는 선수고 뭐 전방에서 날카로움도 보여주시지만 수비에도 또 일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수라 과감하게 또 발탁을 했습니다. 네.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최성근. 스루 패스 저 받으면서 후반전에 권창훈이 합류하면 또 공격의 다양성 또 수원이 더욱더 가져갈 수 있고요. 중앙쪽인데요.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김태환. 세트피스에서 민상기의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경기는 완전히 기울었는데요. 살아있어요. 민상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수원 삼성. 슈퍼매치에서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영패를 모면하기 위해 공격에 힘썼지만 여전히 박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죠. 그쪽 자 공간이 좁은데요. 박주영 뒤로 볼이 나오고 오스마르 살짝 뛰어서 다시 헨리가. 박주영은 주로 낮은 위치에서 움직였고 박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선수가 없는 서울은 골문 가까이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잡아놓고 여기서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조영욱. 결국 이렇다 할 슈팅을 때리지 못하는 모습만 보여줬죠. 잡아놓고 자 슈팅으로 흘러나온 볼 슈팅을 때리지 못하는 서울입니다.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진아의 왼발 크로스 자 쇄도하면서 해도 슈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이었던 건 얼마 되지 않는 수원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살아있어요. 김민우 갑니다. 김민우 다시 들어서 골키퍼 완벽한 헤더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정상빈입니다. 수원 삼성 올라갑니다. 자 빠져나왔어요. 정상빈 중앙 반대쪽 넘어갑니다. 자 김태환 이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경기 중 양 팀의 볼 점유율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지만
이는 이날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수치였죠. 그대로 경기는 끝이 났고 서울은 9경기 무승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9경기 무패 행진에 더해 무려 8년 만에 상암 원정 승리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변칙을 들고 나온 서울을 제압한 건 수원의 정석적인 역습 축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